우리적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날 문을 열었습니다. 자,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압도적 꼴찌, 그리고 그 기록마저 연일 경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심각해진 저출생 문제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해지면서 지방은 위기를 넘어 소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응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지방소멸 대응기금인데요. 자, 오늘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실효성과 함께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까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임기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천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임기진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는 분위기는 있지만 이게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했습니다. 22년에는 7,500억 원, 23년부터 9년 동안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배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분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1조 원, 큰 돈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이 배분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단 이 1조 원 가운데 2,500억 원은 광역자치단체로 배분을 하고 남은 7,500억 원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인구 감소가 앞으로 좀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관심 지역에 7,500억의 5%를 배분하고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세우면 이 사업 계획을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S등급부터 A, B, C 4단계로 나눠서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144억 원, 가장 적게 받는 기초자치단체는 60억 원, 84억 원 정도 차등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말씀 중에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관심 지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 경북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경북은 감소 지역 선정된 곳보다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릅니다. 포항, 구미, 경산, 칠곡, 예천 5곳을 제외하면 경주와 김천이 관심 지역이고 나머지 시군은 모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만큼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생률, 고령화 비율 등 8개 지표를 따져서 인구 감소 지역을 선정하는데 대부분의 군 단위는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이었죠. 연구원님이 계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022-2023 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내역을 파악해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현황이 됐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중요한 명분이 있고 또 기금 규모도 큰데 이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서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좀 조사를 해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3년 보면요. 의성군, 함양군, 충남의 금산군, 전남 신안군 이렇게 4개 자치단체가 A등급을 받아서 120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의성군은 11개 사업을 제출했고 함양군은 4개 사업을 제출했고요. 그리고 15개 자치단체가 2등급을 받아서 각각 64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안동시와 봉화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둘 다 사업을 2개밖에 제출하지 않아서 등급이 낮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균 6.8건의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2개 자치단체에서는 2개밖에 제출을 하지 않았고요. 조금 이야기를 좁혀서 의원님, 우리 경북 지역의 현황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022년, 23년에 걸쳐서 있었던 사업들이나 현황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시고요. 더불어서 2024년에 확보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 현황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을 합쳐 1개 군이 S등급, 6개 시군이 A등급, 1개 시군이 B등급, 7개 시군이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성군은 지난 평가 때 최고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명불허전이란 말이 떠오릅니다. 반대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의 경우 지난 평가 때 C와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세 지역 모두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9월 말 기준으로 23년도 집행률이 5% 미만에 불과하는 등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가오는 24년도에는 차년도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방식과 배분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사업을 내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결국은 결론을 내어서 지원금이 내려온다. 이 구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단의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연구원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지정 비율하고 인구 감소 지수 평균값 이런 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산식에 따라서 정액으로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면 평가를 하는데 제출한 투자 계획 내용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투자 계획 평가단에 누가 있는지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평가 기준, 항목별 평가 결과, 회의록 이런 정보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서 지금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기금을 배분했는데 지난 국정감사 기간, 그러니까 바로 지난 10월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관련 자료를 좀 공개를 할 수가 있었고요. 투자계획 평가단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 감소, 균형 발전 분야의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개별 구성원의 구체적 전문 분야가 어딘지, 뭐 또 누구인지 이런 것은 좀 알 수가 없었고요.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사업 내용,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현실화 가능성이 사전에 적절하게 검토됐는지, 실제로 사업이 현장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그런 기금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효과성을 모두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정보가 부족하고 또 기준이 모호하다면 사실 현장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기초단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할 만하거든요. 현장을 최능규 기자가 취재를 좀 하셨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우리 수능 시험도 EBS 연계율 50%를 지키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 자체가 사전에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안 두겠어. 아니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지자체를 평가하려고 하냐.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말지라는 목소리를 내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이 계획을 강조했지만 정작 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도대체 평가인단 24명 가운데 지방정부의 상황과 역할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각 지자체마다도 상황이 다른데 이걸 상대평가에서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실제로 영덕군 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정부의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이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심 지역인데 관심 지역은 금액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 했어. 반면에 경북 내에서도 같은 관심 지역인 김천시는 이번에 또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따져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에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다른 업무 대신에 여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느냐에 따라서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 간의 격차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을 예로 들어 보면은 우리 울진이 C등급 그리고 영덕이 D등급이에요.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어쩌면은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경쟁 지자체들끼리 더욱더 의미 없는 경쟁이 좀 가중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어떨까요? 각 시군 입장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군이 기금의 집행보다는 기금 확보에만 급급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업체에 맡겨 작성한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지방소멸 극복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 예산 확보가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등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한 시군이 좋은 등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때 지방소멸 1위로 선정되면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각종 정책을 펼치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집행률이 평가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22년, 23년 기금 집행률이 0%에 불과한 경주가 24년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은 사업들을 알아볼 텐데요. 이 사업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최대 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5곳 중에서 4곳의 우수 사례를 선별적으로 알리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충남 금산구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힐링 치유형 워케이션 그리고 농촌 유학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은 로빈슨 크루소 대학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경남 함양군에서는 함양 누이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요. 누이센터는 돌봄, 교육, 문화,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하는 워라벨 복합문화센터라고 합니다. 임 의원님, 이 가까운 경북에서는 의성군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의성군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해 볼 만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회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은 의성군의 경우 의성군만의 특화된 산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세포 배양 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 산업을 1순위 사업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사업들을 제시하면서 높은 배점을 받았습니다. C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승한 청도군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도군은 5가지 사업을 제시했고 그 중에서 청려도원 신주구 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사업의 주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청려도원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부터 취업 지원까지 제공하여 외지 청년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안들을 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은규 기자께서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셨죠? 네, 제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과 그리고 2024년도 사업계획서 청구를 했는데 앞서서 등급이 S등급, A등급 받은 지자체는 저한테 제가 청구하자 한 5일 지나서였을까 바로 계획서 원본을 다 줬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등급이 낮은 지자체는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 개인 사생활 침해와 더불어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근데 먼저 공개한 지자체 걸 첨부하니까 그 다음에 다 주게 됐는데요. 우선 울릉군은 보니까 2개 사업을 제출했습니다.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 그리고 농수산물 복합물류 거점 조성 사업 이 2가지에 좀 집중하겠다고 제출을 했고요. 영덕군과 울진군은 사업 계획 내용이 많았습니다. 영덕군은 이 청년 창업 공간, 이 작업 공간을 좀 조성하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하우스, 타운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세대 간이 함께 모여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겠다. 울진군은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 또 유기농 에듀캠프를 조성하겠다. 울진 청년들이 스타트업, 새로운 기업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이 등등 한 10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는 모두 144억 원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짰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우선 경주시는 오늘 녹화 당일까지도 비공개 통보 상태입니다.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드리면 경주시의 사업 집행률이 2022년, 23년 집행률이 0%입니다. 0%인 이유와 관련해서 경주시는 토지를 매입하고 허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업을 했던 좀 전에 언급해 주셨던 의성구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 이미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심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1월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지자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사업을 잘 발굴해내서 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경북의 경우는 집행률이 어떤지 궁금해요, 위원님. 저희 경상북도에는 15개 인구 감소 지역과 2개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8개 시군의 올해 9월 말 기준 23년도 기금 집행률이 5% 미만입니다. 그중에서 4곳은 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아 집행률이 0%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집행률이 높다고 말하지만 사실 몇몇 시군의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평균 집행률이 높게 나온 것일 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부 시군의 집행률은 심각하게 저조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기금은 받았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다. 돈은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았다 이 얘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일까요? 집행률 저조 원인은 정말 복합적입니다.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겉으로는 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방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기금의 도입부터 배분까지 어디 기초자치단체들이 제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늘 쫓기듯이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다 보니 사업에 문제가 생겨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도 차원에서 보자면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컨설팅 등을 통해 예산 확보 측면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집행 측면의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 인력이 매우 적어서 심한 경우 한 명의 공무원이 기금 사업을 전담해야 하는 경우를 미뤄볼 때 예산 집행이 벅찰 수가 있습니다. 즉 경상북도가 시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인력 지원, 전문기관 연결 등의 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북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원인이나 문제점들은 어떻게 꼽고 계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 기준을 좀 알아봤는데요. 크게 사업의 우수성이 50%, 그리고 사업의 계획의 연계성이 35%, 추진 체계의 적절성을 15%를 배점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추진 의지, 그리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에 가점 3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의 우수성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점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배점이 10%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마 2022년에 배분한 7,477억 원 중에 2023년 6월까지도 2,809억 원밖에 집행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 자금이 묶여서 잠만 자고 있으면 그만큼 재정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 기준을 조금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금 사업의 실현 가능성 10% 기존에 있던 것에 더해서 2022년에 성과 분석 결과가 4%, 그리고 23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 가점 3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배분을 했는데 2023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0.27%에 불과한 태백시가 2024년 투자계획에서는 또 S등급을 받아서 144억 원을 배분을 받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평가에서는 작년과 달리 집행 실적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 대상 현정 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전년도 기금사업 성과 분석 등을 도입해서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것과 현실적 결과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연내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꼼꼼히 살피고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일정까지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을 하더라도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배분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출한 투자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다 그냥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로 매칭해서 재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전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감사할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는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에서 통제권을 발휘할 수가 있는지도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지금 현장에 혼선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초기여서 혼선이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 사업 시행 3년 차가 다가오는 만큼 이것을 해소하고 또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좀 추가적으로 짚어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중앙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더불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어떤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혹이라도 기금을 줬으니 이제 지방소멸을 지방이 알아서 해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자꾸 듭니다. 지방소멸이 돈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함께 정부 권한 이양, 추가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겠지만 지방소멸 극복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일 텐데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재정을 계속 투입했는데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앞으로 뭐 회복된다는 희망적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출생하는 인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사회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소멸이나 균형 발전 얘기도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균형 발전 특별회계라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재정이 있는데요. 2024년 한 해에만 예산이 13조 472억 원이었어요. 2005년에 이제 편성되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총 190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0년 동안 10조인 것도 굉장한 규모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이미 투입이 되었는데도 20년에 걸쳐서 대규모 재정 투입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소멸을 우려하는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해서 적응할 만한 노력을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좀 개혁적 수준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들이 태어나서 지역에 살지 못하고 떠나가게끔 만드는 게 과연 지역의 잘못인가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건 역시 이게 1년 단위로 평가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이 뭔가 행정안전부가 먼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보고 이 상대평가 제도, 대학에서도 요즘 상대평가하면 이게 맞지 않다, 절대평가로 해야 된다. 그 수능에서도 지금 영어 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절대평가 제도로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지방에서 돈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게 지방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중앙정부가 저는 먼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입장으로서는 어찌됐든 이 기금을 잘 개선해서 잘 마중물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각자 이 개선책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관광 인프라 확충이나 워케이션 이런 류의 체류 인구 유치를 위한 사업들로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은 대부분 건립에도 대규모 자원이 들어가고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데 계속해서 상당한 재원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 공모 방식 자체에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그것을 집행을 해서 그래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예산 돈만 투입할 게 아니라 지원, 규제, 제도 개선 이런 정부의 권한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배분 방식을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목적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의 배분 방식은 지방의 사업 계획을 중앙의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겨 예산을 배분하는 모순적인 방식입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만 중앙의 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의 배분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지방이 기금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 예산 방식으로 예산을 내려주고 2년에서 5년 단위의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지자체 사업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 1조 원의 기금을 광역자치단체로 일괄 배분하고 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좀 지역 실정을 조금 더 알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정부에 권한을 더 주고
이 협업을 광역자치단체가 시군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은 지금 8년 동안은 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요.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후유증이나 남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하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도 일종의 병입니다.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부디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발판 삼아 지방소멸이라는 병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송윤정 연구원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한 가지 좀 유명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36대 대통령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 그리고 가난과의 정책을 선포하고 야심차게 정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1966년에 오클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역 개발 정책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예산을 2,300만 달러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흑인들에게 3,0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2,300만 달러 중에서 고작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43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집행률로 따지면 3.3%입니다. 이게 정책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실패 사례인데요.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할 수는 있지만 정책 없이 예산만 투입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간 10조 원의 예산 낭비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예산만으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영길 기자의 정리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서영석 MC를 보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저를요? 네,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방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고 있어서 문제이지 이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적절한 지방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이 골고루 먹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영길 기자가 뭘 조금 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경도 비만입니다. 네. 저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금을 지원하는 중앙정부가 과연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자 고민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실질적인 사업 구상이 또 제대로 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